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래브 작산을 해보겠습니다. 슬래브는 조금 복잡해서요. 우선 슬래브 철근을 대상으로 해서 길이와 개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슬래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가 있는 슬래브를 대상으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가 있는 슬래브는 이방향 슬래브와 일방향 슬래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중이 전달되는 경로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슬래브가 있으면 우리는 관례적으로 슬래브의 긴 변을 ly, 짧은 변을 lx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일방향 슬래브와 이방향 슬래브를 구분하는 기준은 긴 변의 길이가 짧은 변의 길이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방향 슬래브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한쪽이 긴 일방향 슬래브가 되면 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의 대부분이 짧은 쪽, 즉 단변 방향의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일방향 슬래브라고 합니다. 철근을 배글할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슬래브에 철근을 배치할 때는 우선 중간대와 주열대를 구분해야만 하는데요. 슬래브에 하중이 작용하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아래로 처질 수밖에 없는데 슬래브 외곽으로는 두꺼운 보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형이 덜 되겠죠. 그래서 중간 부분과 외곽 부분을 구분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가운데에 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을 중간대라고 하고 중간대를 둘러싼 외곽 부분을 주열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간대 부분에 철근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되겠죠. 중간대와 주열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변 방향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변 방향의 길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폭만큼이 주열대로 보고 설계를 하고 이것은 장변 방향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장변 방향의 길이의 4분의 1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변 방향의 길이인 lx의 4분의 1을 그대로 장변 방향의 주열대 구간으로 보고 설계를 합니다. 이것은 길쭉하게 생긴 일방향 슬래브도 동일한데요. 다만 일부 구조 설계에 따라서는 일방향 슬래브의 경우에 장변 방향에서 주열대 구간의 폭을 단변 방향의 폭의 2분의 1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열대 폭보다 넓게 해서 2배를 적용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구조 설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도면을 보고 확인하신 후에 구조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조 도면에 슬래브가 어떻게 표기되는지 보겠습니다. 슬래브 일람표에는 제일 먼저 슬래브 기호가 표기되겠죠. 1S1이니까 1층에 있는 일련번호 1번이 슬래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래브 철근 배치 유형이 표시가 됩니다. 유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나타냈습니다. A타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A타입의 배근을 보면 단변 방향으로 X철근이 5가지 종류를 배치를 하고 또 장변 방향으로도 Y철근 5가지 종류를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굵기와 간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철근들의 수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래브 일람표하고 거푸집을 표시를 했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중간대하고 주열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장변 방향의 길이가 5400이고 단변 방향의 길이가 36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열대의 폭은 단변 방향의 길이인 3600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900이 됩니다. 이 슬라브의 형태는 이방향 슬래브이기 때문에 단변 방향과 장변 방향 모두 주열대 구간은 900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열대와 중간대를 구분했으면 이제 중간대 하부근 X3 철근부터 산출해 보겠습니다. 자, 중간대 하부근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철근이라서 제일 먼저 배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대 구간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에 접하는 외단부에는 철근을 정착해야 되겠죠. 자, 구조 도면에서는 슬래브 철근의 디테일이 이렇게 표기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부 철근은 인장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 갈고리를 만들어서 정착하게 되고 하부근은 압축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압축 정착으로 정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벽체가 200 안팎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면에서는 150 정도 직선으로 정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대 하부근 X3 철근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보 위에 이렇게 슬래브가 연속해서 깔려 있다고 하면 인면상으로 중간대 하부근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경관 하나씩 산출을 하게 되니까 한 경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산출을 한다면 중간대 하부근의 길이는 우선 내단부에 있는 보폭의 2분의 1 하고 여기에 단변 방향 순경관 길이를 더하고 그리고 정착 길이인 150을 더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납축철근의 정착 길이를 산출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철근은 연속해서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음 길이에 해당하는 B급 인장철근의 이음 길이를 더해 주어야 합니다. 매 경관마다 더하면 너무 과다할 수 있기 때문에 슬래브 크기가 크지 않으면 이음 길이의 2분의 1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중간대 폭을 100은 간격으로 나누어서 원림 플러스 1로 계산합니다. 중간대 구간에 고르게 깔리기 때문에 맨 처음 철근을 매고 시작하니까 플러스 1을 하고 소수점이 남아도 하나를 더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원림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벤트근인 넥스트 철근을 보겠습니다. 벤트근은 중간대에서는 하부근 역할을 하고 주열대에서는 상부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배치하는 방법은 중간대에 먼저 배치한 하부근 사이사이에 끼우는 방식으로 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대 벤트근 X2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와 슬라브가 있으면 인면상으로는 벤트근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한 경관 단위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면 벤트근의 길이는 먼저 내단부에 면한 보의 반폭에 단변 방향의 순경관 길이를 더해줍니다. 벤트근은 구불이기 때문에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슬래브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직선으로 배치하는 것하고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굽힌 부분에 늘어나는 길이가 있어도 무시하고 그냥 직선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인장정착이 되어야 하니까 외단부 보폭에서 10cm에 해당하는 0.1을 뺀 값에 표준 갈고리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 지름의 16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벤트근도 연속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B급 인장철근의 이음 길이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수는 앞에서 계산했던 중간대 하부근 사이에 끼우는 식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중간대 하부근 개수에서 2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탑바에 해당하는 X1 철근입니다. 탑바는 이렇게 벤트근과 벤트근 사이에, 다시 말해서 중간대에 먼저 배치한 하부근의 위쪽에 배치가 됩니다. 외단부 보에 면하면 표준 갈고리를 만들어서 정착하는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부근 위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내단부 보호의 면한 쪽에는 정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형태로 양쪽으로 직선으로 내민 형태 형상상으로 배치가 됩니다. 여기서 탑바 상세를 조금 들여다보면 외단부 보호에 면하면 표준 갈고리를 만들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안쪽으로는 주열대 구간을 넘어서 조금 길게 내밀어야 합니다. 얼마나 내밀어야 하냐 하면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부재의 유효 깊이 또는 철근 지름의 12배 중에서 큰 값 이상으로 내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재의 유효 깊이는 여기서 표시되는 것처럼 슬래브 윗면에서 하부근의 중간 지점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슬래브 두께가 200이라고 하면 200에서 슬래브의 피복 두께인 20하고 10mm 철근의 반폭인 5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175가 나오고요. 10mm 철근을 쓴다고 하면 10mm 철근의 12배는 120이 되니까 두 값을 비교를 하면 175가 더 커서 175만큼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래브 두께는 다양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표준 바닥 구조가 2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슬라브가 150 정도가 된다고 해도 내민 길이는 뭐 10mm 철근의 12배보다는 슬래브의 유효 깊이로 정하는 것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슬래브의 유효 깊이를 기준으로 내미는 길이를 정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대 탑바의 경우에 이렇게 벤트근이 배치가 되어 있고 주열대 구간이 이렇게 설정된다고 하면 외단부 탑바와 내단부 탑바는 각각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경관 하나 단위로 산출을 할 때 내단부하고 외단부를 구분해서 산출해야 되는데요. 모양이 다르니까요. 내단부는 보폭의 2분의 1에 주열대 폭을 더한 다음에 내민 길이는 슬래브 두께에서 0.02를 뺀 값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슬래브에서의 피복 두께가 20mm이니까 슬래브의 피복 두께만 뺀 것으로 적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단부에 면하는 곳에 설치되는 탑바의 길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민 길이에 해당하는 슬래브 두께에서 0.02를 뺀 값을 적용하고 여기에 슬래브 주열대 폭을 더한 다음에 정착 부분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착 부분은 보폭에서 0.2를 뺀 값에서 표준갈고리의 지름의 16배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는 탑바가 중간대 하부근 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중간대 하부근 개수를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중간대와 주열대 구분 지점에는 벤트근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깨근이라고 하는 철근을 배치하기는 해야 되지만 탑바하고 길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탑바가 배치되는 것으로 보고 산출하겠습니다.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중간대를 지나는 철근 세 종류를 배치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주열대 철근입니다. 주열대 철근은 상부근으로 X4, 하부근으로 X5 철근을 배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깨근이 배치되었다고 치고 이렇게 주열대 상하부 철근을 배치하는데요. 배치하는 기준을 보시면 하부근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50만큼 직선으로 정착을 하고 상부근은 표준갈고리를 만들어서 정착하면 됩니다. 배치하는 개수를 보면 중간대에서 보 쪽으로 배치를 해 오는데 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철근은 원래 철근 간격의 2분의 1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열대 철근의 개수는 주열대 폭을 배근 간격으로 나누어서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0.5보다 크게 남을 때만 하나를 더 배치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반올림이 맞겠죠. 자, 그래서 주열대 하부근인 X5 철근을 먼저 보면 이렇게 배치되기 때문에 모양으로 보면 중간대 하부근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 하나씩 산출한다고 하면 길이는 우선 내단부 보폭의 2분의 1을 하고 단변 방향 순 경관 길이에 정착 길이인 150을 더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B급 인장 철근의 이음 길이를 빼놓지 말아야 되겠죠. 개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열대 폭을 배근 간격으로 나누어서 반올림 처리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열대 상부근인 X4 철근을 보면 이렇게 배치되기 때문에 하부근하고 달라지는 점이 정착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관 하나씩 산출하면 길이는 내단부 보폭의 2분의 1을 하고 단변 방향 순 경관 길이에 정착 길이가 보폭에서 0.2를 뺀 값에 표준갈고리 길이인 16D를 더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B급 인장 철근의 이음 길이도 계산합니다. 개수는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단변 방향으로 배치하는 5가지 종류의 철근을 모두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변 방향의 철근을 산출하면 되는데요. 산출하는 방법은 단변 방향의 철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변 방향의 철근 5가지 종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잘 기억하시면 장변 방향도 동일하게 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슬래브 철콘 수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철근의 길이와 개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